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동영상은 최근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팔자명리학 동영상이 아니고요, 강의 동영상이 아니고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시사 평론을 하나 준비를 해서 오늘 올려드립니다. 제가 시사 방송을 한 지가 꽤 되죠. 2달 정도 넘었으니까. 제가 그 전에 4월 달에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드린 거는 있죠.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에서 1, 2.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통해서 세계 지배 질서,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일국 단독 패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거다. 그 시작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됐고, 지금 러시아가 준비하고 있는 금자원 본위제로 통해서 미국의 그 달러와 미달러와, 그러니까 현재 국제 무역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 통화인 미국 달러와의 그 기축 통화지를 상실케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세계 경제에 글로벌 금융 체제에 큰 변화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동영상으로 찍는 건 이제 오래간만이다. 국내에 관련된 얘기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역입니다. 주역 21번째 개가 되겠는데요. 활해서합계로 본 대통령 윤석열의 위기와 과제. 그래서 주역계 서합계로 본 대통령 윤석열 취임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지났죠. 5월 10일 취임을 했고, 지난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20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뽑힌 대통령 흔들기가 아주 심해지고 있죠. 어제 5월 31일, 제가 6월 1일 지방선거 날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했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야기가 났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복이고, 그리고 국가를 정말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당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이 현재 어떤 위기를 겪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볼 건지 서합계를 통해서 봅니다. 이건 점괘는 아닙니다. 점괘는 아니고요. 그래서 부제는 죄를 밝히는 송사로 형벌을 주고 올바름을 견고하게 지켜야 허물이 없다라는 부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서합계로 본 대통령 윤석열의 위기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그 3월 대선 전까지 한 2달에 걸쳐서 2년여 걸쳐서 제가 매월 그 주역 점괘로 본 이제 9군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제 7월부터 라이브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주역 점괘로 본 9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라이브 톡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또 찾아보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첫째, 셋째 주, 다섯째 주는 제가 진행을 하고, 둘째, 넷째 주는 우리 변기훈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사 라이브 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활해서합계로 본 대통령 윤석열의 위기와 과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서합계는 이제 화래죠. 상계는 불, 불이죠. 불을 상징하는 릿계, 그리고 합계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의 서합계인데, 이 서합계가 나타내는 이 괴상, 괴의 구조는, 괴상은 상으로 보면은 이제 상계에 불이 있는 거죠. 불은 보통 이제 밝음을 상징하는 거죠.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밝혀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나타내는 것이 불의 의미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레는 말 그대로 이 번개치고 천둥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과 우레로 서합을 오르니까 이제 우레는 막 부당탕탕하고 이제 천둥을 치니까 번개와 천둥이 서로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큰 진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람의 입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해서합과는 이 괴사나 효사를 보면 이 사람의 입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이 서합계가 이제 그 효사를 통해서 또는 괴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상효,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초효, 그러니까 이 초구와 상고효는 사람의 입의 그 턱입니다. 그래서 이 초효는 아래턱이 되고
요 상효는 이제 위에 턱이 돼요. 근데 가운데 또 양효가 있죠. 그리고 이 상효와 초효의 사이에 있는 거는 이제 사람의 입이에요. 입인데, 그러니까 입을 나타내는 건데, 그 중에 사효가, 양효, 강한 양효, 굳셈을 나타내는 양효가 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딱딱한 음식물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서합계가 보여주는 이제 괴상은 사람의 턱 사이에, 이렇게 지금 옆에 보시는, 그림 있죠? 이 그림처럼 사람의 턱 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입 사이에 끼어 있으면은 위턱과 아래턱이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위턱과 아래턱이 닿으려면 입 안에 지금 물려진 음식물을 깨물어야 되는 거죠. 그 음식물을 씻고 깨물어서 이제 그 분쇄를 해야, 가루로 만들어야 이제 입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거나 뭐 음식물이 차 있거나 하면 위턱 아래턱이 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가 나타내는 그 의미는 바로 이제 이런 어떤 합해지는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형법으로 죄 있는 자를 벌하고 올바름을 굳게 지킨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죄 있는 자가 마치 사람의 입에 물려져 있는 음식물과 같은 거죠. 음식물을 씹어야 입이 다물어지듯이 그 사회를 자꾸 이렇게 틈을 만들고 그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음식물을 씹듯이 이 사람들을 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씹는다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어떤 형법으로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입안에 어떤 것이 있으면 턱으로 합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사도 간사한 사람들과 강경한 사람들이 사회 화합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화합을 위해서는 형법으로 송사는 재판이죠. 송사해서 작은 죄와 큰 죄를 밝혀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활해서합계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너무 맞는 괴겠죠. 그래서 이 사회가 더 화합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정부가 새로 들었으면 가장 중요한 건 화합 아니겠습니까? 국민 화합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최대 비호감의 선거라고 했듯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합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는, 갈등 요소를 만들려고 하는 정치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 봤을 때 이 서합계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교훈이 되는 괴인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의 틈, 그 사회의 간격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간격을 만드는 자들을 재판에 넘겨서 형벌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이 서합계에서는 이런 간격을 만드는 사람들은 형벌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벌을 사용하는 게 뭐예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고 무거운 죄가 무거울수록 무거운 그 형벌을 내려서 옥에 가두는, 그래야 사회가 점점 밝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간의 화합을 끊어놓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걸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화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괴사를 한번 볼까요? 괴사, 서합계 괴사를 한번 보면 이 나와 있는 이 괴에 대한 그림이다. 괴를 설명하는 글인데, 서합은 형하니 이용옥이라. 그래서 단활, 이중유물이니 왈서합이라. 그래서 서합 이형하리라. 이형자가 글자가 작아졌네요. 내용을 보면, 뜻을 보면 이 서합계는 이제 서합은 깨물어서 합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깨물어 합한다고 하는 것은 형통하니 이용옥, 이롭다. 뭐가 이롭다? 용옥. 그러니까 사용할 용자의 오곡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옥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송사거든요. 재판을 통해서 죄 있는 자의 죄를 가려서 시시비를 가려서 공명장대하게 그에게 벌을 줄 건 벌을 줘야 된다. 이게 용옥이에요. 옥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옥에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왜 들어가요? 죄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송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죄를 가리고 형벌을 주는 것이 이롭다. 이게 지금 서합계가 주는 괴사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단전에서 뭐라고 부연 설명을 했냐면, 단전에 왈서합이라, 그래서 이제 서합이라고 한다. 깨물어서 합한다는 뜻이죠. 또 서합 이형하리라. 그래서 씹어서 합한다. 그죠? 깨물어서 합하는 것은 형통하다. 왜? 음식물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음식물을 꼭꼭꼭 씹어가지고 넘겨서 입이 딱 다물어지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형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사는 재판에 의해서 이 원고나 피고 사이의 어떤 그 뭐 권리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법률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이 송사거든요. 이거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피고의 어떤 죄의 시비를 가리고 또 진위를 가리는 과정을 통해서 죄가 있으면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서합계입니다. 그래서 이 턱사이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계속 단전 이어집니다. 강유분하고 동이명하며 뇌전 합이장이라. 그래서 강유는 굳셀, 이 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양효를 말하는 거고요. 유는 부드럽다는 건데 이건 음효를 양해요. 그래서 강함, 그러니까 양효와 음효의 강함과 부드러움이 나뉘어지고, 동이명, 움직여요. 우레니까 이제 학계가 우레니까 움직이겠죠. 움직여서 밝아지며, 그러니까 막 밑에서 학계인 우레계가 움직이니까 상계인 리계인 불이 막 환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뇌전, 우레와 번개가 합해져서 빛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득중 이상행하니, 유는 이제 음효라고 그랬죠. 음효가 유함이 중을 얻었다는 거죠. 중을 얻었다는 거는 이제 가운데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계의 가운데는 오효가 되고요. 학계의 가운데는 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함이 중을 얻어서 위로 올라가니 비록 합당한 자리는 아니나, 그러니까 수부당위 하나 합당한 자리는 아니지만 이용옥야라, 송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거 단전에 설명하는 거는, 이게 지금 그 음효가 중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오효에 와 있는, 유고에 와 있는 이 5번째 효를 말하는 거예요. 이 5번째 효가 원래는 효의 위치로 보면 양효가 와야 돼요. 초효가 양의 자리잖아요. 두 번째 이효가 음의 자리고 있어요. 양이 와야 되는데 음효가 왔으니까 어때요? 양이 와야 할 자리에 음효 오니까 바른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5번째 자리는 나라로 보면은 임금의 자리입니다. 군주의 자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자리예요. 근데 이 대통령의 자리에 강한 양효가 오면은 힘이 센 군주가 되겠죠. 그런데 음효가 왔어. 그 음효가 왔으니까 군주긴 군주이나 임금은 임금이나 힘이 좀 약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본인이 정치 경험도 없고, 뭐 정치 활동 한 적도 없고,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아주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서 하긴 2026년부터 아주 2016년부터나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는 올랐지만 유약한 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강한 대통령이 아니고 약한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위에 있는 신하들, 보좌하는 그 참모들이나 정치인들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강하다는 건 권력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현명한 판단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약한 군주가 해야 되는, 약한 임금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 있는 자를 가려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용옥야예요. 이용옥야.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은 약하니까 누가 해야 되겠어? 바로 아래에 있는 사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효. 사효는 양효니까. 자, 이 괴사의 이제 상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뇌전 서합이니, 우레와 번개죠. 우레와 번개가 서합이니, 선왕이 명벌칙법이라. 이게 뭐냐면, 선왕은 이제 이전 때 왕들이죠. 이전의 왕들이 이를 본받아서 이명해서 형벌을 받겠다. 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형벌을 밝히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낸다. 이거 칙했다. 칙법이라는 건 뭐냐면 신칙했다는 거예요. 신칙이 뭐냐면, 죄 있는 사람들에게 송사를 통해서 네 죄가 어떤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훈계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와 번개의 모습으로, 이 상전에서 뭐 하는 얘기는 이 우레와 번개의 모습으로 이 임금이 밝은 빛을 보여주고 또 위엄을 가지고 이 형벌을, 재판을 통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법령을 갖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하고 많이 비슷하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게 뭐죠? 검수완박법 통과했어요. 그죠?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넣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하는.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피해가고 싶지 않고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새로 된 대통령은 뭐냐? 다시 이거를 회복을 해서 죄 있는 자를 밝히고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괴사만 봤는데 이 괴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턱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깨물어야, 씹어야 이 위턱과 아래턱, 입이 다물어지고 이래야, 입이 다물어져야 형통한 거죠. 지금 서학계에서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간극이 생겼을 때는 그 사회의 간극, 틈을 만드는 사람들, 이제 죄인들이죠. 그런 자들을 찾아서 벌을 주고, 재판을 통해서 벌을 주고, 다시 그래서 화합을 이끌어야 되는데, 임금은 지금 이 서합계에 있는 5번째 요, 임금의 자리에 있는 군주는 양요가 아닌 음요이기 때문에 약해서 더 강한 법령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서합계가 주는 괴사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윤석열의 위기를 서합계를 통해서 본다면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잔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죄는 진 게 많은데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한 게 검수완박 통과한 거잖아요.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이 검수완박이 뭐예요? 이걸 발의하는 데서부터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하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한 달에 뭐예요? 보름, 뭐 거의 그 정도 걸렸거든요. 완전히 막 속전속결로 치료했어요. 이거는 이 국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흠결이 있거든요. 이런 건 뭐냐? 민주당이 5년 내내 보여줬던 이 의회주의, 이 법치주의를 깨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거예요. 검수완박 이 법 통과를 통해서. 이게 대한민국이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이 정치제도 국가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의회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하게 지금 굉장히 많은 범법 혐의자들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권력비리 수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게 뭐다? 바로 이용옥이에요. 옥을 사용하는 것이 이로운 거야. 그러니까 죄 있는 자를 찾아서 벌을 주는 것이 이롭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위기죠. 이거는 제가 그 커뮤니티에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서 올렸으면은, 특히 지금 그 미국이 굉장한 지금 미국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위험에 지금 빠져 있고, 뭐 주식시장도 지금 굉장히 대론. 그래서 2008년 그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막 사정없이 풀어진 이 돈, 금융이죠. 통화가 굉장히 많이 풀렸죠. 양적 완화로 너무 많은 돈이 풀려서 이 돈으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게 과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더 이상 이게 가능하겠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 양적 축소를 지금 시작을 했다고는 하는데, 진짜 했는지는 아직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3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를 하게 되면 심각한 이제 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축통화인 달러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금융 패권 질서에 문제가 생겨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심하게 올라갔죠. 물가는 굉장히 올라가는데 경기는 좋아지지 않아요. 지난 2년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거의 병목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위험이 굉장히 있다. 미국은 이미 들어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또 이 금리 인상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한국도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가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상당히 어렵다. 아마 그러면 뭐 주식시장은 물론이고요. 주식시장은 이미 뭐 그 경기 변형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부동산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여러 투자나 또 그리고 그 국민들의 어떤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3년 정도 대한민국도 이런 대외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이다. 여기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겪는 두 번째 위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정치겠죠. 이제 정치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이 팬덤 정치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물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에게 그 호감을 표시하고 정치적 지지를 보내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특히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특히 문재인, 친문 그룹들이죠. 대깨문, 그리고 이재명. 지금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뭐 반생의 기간도 없이 지금 개항을 해 국회의원 보궐로 또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뭐 개딸이라고 하는 새로운 팬덤 그룹을 만들어서 이 잘못된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팬덤 정치를 빨리 끝내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한국의 정치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죠. 선거 제도도 그렇고, 의회 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운영 자체도, 국회의원 제도 자체도 지금 문제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바뀌지 않습니다. 제 영순입니다. 영순위, 정치 개혁이.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이 이 대한민국의 불안한, 그리고 온전치 못한 이런 정치 구조에 의해서 상당한 위기를 겪게 될 거다. 자, 그렇다면 과제는 뭔가? 이 과제는 이 서합계 6호 효사에 저는 나와 있다고 봐요. 제가 효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간상. 6호 효사에 보면, 서건육이라고, 서는 이제 쉽다라는 거죠. 건은 여기서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마른. 그래서 마른 고기를 씹어서 황금을 얻으니, 정여무구라. 위태로,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르게 된다는 거지. 여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할 때 늘 편안함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살다 보면 편안할 때가 오고 또 위기가 올 때가 하는데, 편안할 때일수록 위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중요한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득황금, 그러니까 황금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에 닥칠 거를 생각을 하면 허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나에게 나쁜 일이 언젠가 또 올 수 있으니 이거를 대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위기의식, 주역에서는 이제 우환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기의식을 통해서 항상 닥치는 위험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 윤석열이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합계에서 말하는 사회 갈등의 틈을 만드는 범죄 세력들을 형벌해야 된다. 특히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 권력 비리 다 드러내야 되죠. 관련자들 전부 처벌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그리고 순조로운 정치. 이 서합계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순조로운 정치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 입안에 담긴 음식물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게 하는 요인인 것처럼, 이 음식물을 씹고 넘김으로써 입이 다물어지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국가도 순조로운 정치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화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조로운 정치는 이 국민들 간의 틈을 막아야 되는, 간극을 막아야 되는 것과 똑같다. 그 간극을 만드는, 틈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범법자라는 거예요. 특히 권력을 악용하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순조로운 정치를 막는 자들. 자, 그래서 이제 국민 화합을 이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합계는 이제 음식을 씹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죄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법치는
정치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책도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통해서 사회 질서가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 편을 가르고 사회 질서를 해치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어떤 틈을 만들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런 팬덤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이런 잘못된 확증 편향에 이런 이 심각한 이 낙후된 정치 구조가 계속되면 사회는 계속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그 숱한 이 권력 비리 관련 이 잠범 세력들을 찾아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 형벌을 집행해서 더 이상 이런 죄들이 다 나오지 않도록 큰 죄를 차단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라이브 톡을 하게 되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 개혁만이 답이에요. 우선은 이제 민주당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힘이 없는 대통령일 수 있죠. 제가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를 한 오효, 양의 자리에 음효가 와 있는 이 오효, 즉 연약한 힘이 강하지 못한 군주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올바른 법치를 세울 수 있는,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뭐 법치주의를 세운다고 했고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 있는 자를 강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확하게 죄 있는 자의 죄를 가리고 그래서 문제를 파악해서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업계에서 말하는 송사와 형벌입니다. 즉 재판과 징계지요. 오늘 해서 사업계로 본 대통령 윤석열의 위기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알려드린 말씀입니다. 실시간 방송 라이브톡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한번 정치적인 어떤 지형이 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7월 1일부터 다시 실시간 방송 라이브톡을 하는데 시간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똑같고요. 오후 8시부터 시작합니다. 8시에서 9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첫째 주, 셋째 주, 그리고 다섯째 주는 제가 단독 진행을 하고 둘째 주, 넷째 주는 정관영 병기훈의 시사 라이브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잘 지내시고 날이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 굉장히 더워진다고 하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라이브톡 실시간 방송은 7월 첫째 주 7월 1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